아득한 옛날, 태양이 끝없이 펼쳐진 모래에 부드럽게 입맞추는 곳에 지혜로운 할레드의 영광스럽고 풍요로운 왕국이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름다운 왕자 카마르 알자만이 장성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보름달처럼 눈부시게 빛났고 그의 마음은 번쩍이는 다마스쿠스 검처럼 무자비하게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의 자존심 강한 마음은 장인이 아직 열쇠를 만들어내지 못한 고대의 보물창고처럼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는 곧 결혼하라는 아버지의 어떠한 설득도 대담하고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고집스러운 청년은 사랑을 전혀 믿지 않았고 그에게는 자유와 지혜로운 책, 그리고 날랜 사냥이 사랑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했습니다. 늙은 국왕인 아버지는 격렬한 분노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영원히 합법적인 후계자를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두려움이 왕관을 쓴 그의 백발머리를 차가운 땅으로 무자비하게 짓눌렀습니다. 바로 그 시각, 끝없는 대지의 반대편, 따뜻한 파도가 머나먼 중국의 섬들을 씻어내리는 곳에서는 아름다운 공주 부두르가 꽃을 피웠습니다. 그녀의 눈부신 아름다움은 카마르 알자만의 광채에 조금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의 강력한 왕과 술탄들이 끝없는 보물 카라반을 보내며 그녀에게 구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자유로운 영혼은 정략결혼이라는 황금 세 장에 갇히기를 원치 않았기에 위대한 군주들의 비단과 왕관을 가볍게 거절했습니다. 자존심 강한 이 처녀는 아버지의 국가적 명령이 아니라 오직 뜨거운 가슴의 은밀한 부름에 의해서만 결혼하겠다고 대담하게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할레드 왕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섬들의 강력한 통치자 역시 고귀하고 반항적인 딸의 강철 같은 의지를 꺾으려 헛되이 애쓰며 슬프게 한숨 짓고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필멸의 왕들이 반항적인 자녀들의 운명에 대해 슬퍼하는 동안 왕관을 쓴 그들의 머리 위, 높이, 닿을 수 없이 차갑고 푸른 밤하늘에서는 두 명의 강력한 정령이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사막의 바닥을 알 수 없는 뜨거운 지하에서는 사나운 불의 진, 다흐나시가 맹렬히 솟아올랐고 반짝이는 별의 높은 곳에서는 공기의 아름다운 페리 마이무나가 부드럽게 내려왔습니다. 고대 불멸자들 사이에서는 곧바로 맹렬한 마법의 논쟁이 불붙었습니다. 다흐나시는 어린 왕자 카마르 알자만의 놀라운 아름다움을 열렬히 찬양하며 그를 모든 지상 창조물에 비할 데 없는 기적이라고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강한 마이무나는 거만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매혹되어 지켜보고 있는 머나먼 부두르 공주가 그 신성한 광채로 지상의 어떤 생명체라도 쉽게 압도한다고 자신 있게 반박했습니다. 바람의 포효와 별들의 속삭임 같은 그들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교차했습니다. 두 정령 모두 필멸의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완벽함을 발견한 것은 바로 자신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정령들의 맹렬한 논쟁은
타협할 수 없는 요란한 다툼으로 빠르게 번졌습니다. 이 강력하고 자존심 강한 존재들 중 누구도 우위를 양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자존심이 상한 교활한 페리 마이무나가 대담한 마법의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깊이 잠든 고집스러운 주인공들을 밤의 공간을 가로지르며 즉시 데려오라고 권위 있게 명령했습니다. 정령들은 그들을 하나의 호화로운 침대 위에 나란히 조심스럽게 눕히고 젊은 얼굴들의 신성한 완벽함을 공정하게 비교하여 객관적인 판결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사나운 다우나 씨는 이 미친 생각에 즉각적이고 매우 열정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전능한 불멸자들에게 지상 왕자의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후계자들은 그저 그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쥐어진 아름답고 무력한 장난감에 불과했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그들은 필멸자들의 안식을 방해하기로 결정했고 생각보다 빨리 지구의 양끝으로 흩어져 각자의 잠든 증거물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깊은 밤의 장막 아래 정령들은 대담한 계획을 즉시 실행에 옮겼습니다. 아름다운 마이무나는 유성보다 빠르게 머나먼 섬들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녀는 가장 얇은 비단조차 흔들지 않고 잠든 부두르 공주를 무게가 없는 깃털처럼 들어 올렸고 경계하는 경비병과 공주 본인 모두 깨우지 않은 채 밤하늘을 가로질러 소리 없이 그녀를 옮겼습니다. 그 사이 다은아 씨는 왕자 카마르 알자만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잠긴 문을 마법으로 통과한 불멸자들은 청년의 방에 있는 호화로운 침대 위에 잠든 주인공들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정령들은 놀라움에 찬 채 침대 위 허공에 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서로 다른 조개에서 꺼냈지만 운명 그 자체에 의해 서로를 위해 만들어진 두 알의 진주처럼 나란히 누워 있었고 기적에 익숙한 정령들조차 말없는 감탄 속에 굳어버렸습니다. 둘 중 누가 더 완벽한지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논쟁을 해결할 수 없게 된 보이지 않는 정령들은 잠든 이들을 번갈아 깨워서 어느 필멸자가 상대방의 아름다움에 더 큰 충격을 받는지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이무나는 카마르 알자만에게 걸린 수면 마법을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왕자는 천천히 눈을 떴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곁에는 본 적 없는 소녀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하늘에서 갑자기 내려온 신성한 환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자는 관심을 가질 가치가 없다는 그의 철석 같은 신념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청년은 늙은 아버지가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것은 단지 그가 이전에 진정한 완벽함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처음 느끼는 압도적인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이 깨지기 쉬운 기적을 쫓아버릴까봐 숨쉬기조차 두려웠습니다. 사랑에 대한 그의 모든 자랑스러운 맹세와 조롱은 잠자는 미녀의 숨결 한 번에 먼지로 부서졌고 그는 자신의 마음이 자유로웠던 이유는 오직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왕자 카마르 알자만은 잠자는 미녀를 깨우고 싶어 견딜 수 없었지만 진의 기만적인 환영처럼 그녀가 갑자기 사라져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이것이 꿈이 아님을 확인하고 자신의 사랑에 대한 비밀스러운 징표를 남기기 위해 청년은 떨리는 마음으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창백한 달빛 아래서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그녀의 가느다란 손에서 우아한 반지를 빼내어 자신의 새끼손가락에 끼웠습니다. 그 대신 사랑에 빠진 청년은 자신의 무겁고 귀중한 남성용 반지, 즉 왕세자의 인장 반지를 빼서 소녀의 손가락에 조용히 끼워 주었습니다. 잠시 더 그녀를 감상한 후 그는 보이지 않는 페리 마이무나가 강력하게 보낸 깊은 마법의 잠에 다시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신의 눈이 아니라 손가락에 느껴지는 금의 무게를 믿기 위해 마치 보이지 않는 실로 그들의 운명을 봉인하듯 그녀의 반지와 자신의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왕자 카마르 알자마는 잠자는 미녀를 깨우고 싶어 견딜 수 없었지만 진의 기만적인 환영처럼 그녀가 갑자기 사라져 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이것이 꿈이 아님을 확인하고 자신의 사랑에 대한 비밀스러운 징표를 남기기 위해 청년은 떨리는 마음으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창백한 달빛 아래서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그녀의 가느다란 손에서 우아한 반지를 빼내어 자신의 새끼손가락에 끼웠습니다. 그 대신 사랑에 빠진 청년은 자신의 무겁고 귀중한 남성용 반지, 즉 왕세자의 인장 반지를 빼서 소녀의 손가락에 조용히 끼워 주었습니다. 잠시 더 그녀를 감상한 후 그는 보이지 않는 페리 마이무나가 강력하게 보낸 깊은 마법의 잠에 다시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신의 눈이 아니라 손가락에 느껴지는 금의 무게를 믿기 위해 마치 보이지 않는 실로 그들의 운명을 봉인하듯 그녀의 반지와 자신의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거침없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진다우나 씨와 페리 마이무나는 잠든 연인들을 마지막으로 경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불멸의 정령들은 조용히 논쟁에서의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두 필멸자는 똑같이 아름다웠고 누구의 아름다움이 더 완벽한지 말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다우나 씨는 잠든 부두르 공주를 조심스럽게 안아들고 그녀를 깨우지 않은 채 그 놀라운 속도로 머나먼 섬의 궁전으로 그녀를 재빨리 돌려보냈습니다. 왕자 카마르 알자마는 차가운 침대에 완전히 혼자 남겨졌습니다. 진의 마법은 동트기 전의 안개와 함께 신비롭게 흩어지며 마치 아름다운 꿈처럼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슬프게 끝냈습니다. 불멸자들의 논쟁은 무승부로 끝났지만 두 필멸자에게 이 밤은 그들의 사랑을 위한 가장 위대한 전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햇살과 함께 왕자 카마르 알자만이 갑자기 깨어났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눈으로 아름다운 낯선 여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침대는 배신하듯 비어 있었습니다. 방의 무거운 문은 안에서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청년은 그것이 그저 경이롭지만 견딜 수 없이 잔인한 꿈, 즉
그의 달아오른 상상력이 만들어낸 악의적인 장난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의 잃어버린 시선이 우연히 손에 닿았습니다. 새끼손가락에는 그가 예전에 결코 가져본 적 없는 우아한 여성용 반지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밤의 환영은 진짜였습니다. 동화 속 처녀는 절대적으로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잔인한 꿈을 꾸게 한 하늘을 저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의 손가락에 끼워진 낯선 반지의 차가운 금속은 기적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며 희망으로 그를 불태웠습니다. 청년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국왕인 아버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바로 그날 아침 머나먼 섬의 왕국에서는 부두르 공주가 갑자기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급히 뛰어내려 큰 소리로 하녀들을 부른 뒤 불타는 눈빛으로 자신이 몰래 밤을 함께 보낸 아름다운 청년을 즉시 데려오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녀들은 공포에 질려 굳어버렸습니다. 방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겁에 질려 공주가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노한 부두르는 자신의 손을 그들에게 거칠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에는 머나먼 왕국의 국가 인장이 찍힌 낯선 반지가 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녀들은 모든 신의 이름을 걸고 문이 잠겨 있었다고 맹세했지만 그녀의 손에 끼워진 무거운 남성용 반지는 어떤 맹세보다도 웅변적이었습니다. 자존심 강한 처녀는 오직 그 사람하고만 결혼하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하며 알려지지 않은 반지의 주인을 즉시 찾아내라고 아버지에게 단호하게 요구했습니다. 두 국왕인 아버지는 자녀들의 미친 듯한 말에 깊고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군주들은 잠긴 문을 뚫고 들어온 신비로운 밤의 방문객에 관한 불가능한 동화를 믿기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낯선 반지에는 아무도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노인들은 고집쟁이들이 그저 공허한 환상을 정당화하기 위해 해외 상인들에게서 반지를 샀거나 보물창고에서 찾았다고 여겼습니다. 두 왕국에서는 하나의 끔찍한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왕자와 공주가 상사병에 심각하게 걸렸거나 오래된 로맨스 소설 때문에 미쳐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학식 있는 의사들은 완전히 무기력했습니다. 눈먼 분노와 절망 속에서 부모들은 시간이 광기를 치유해 주기를 바라며 엄격한 감시 아래 카마르 알자만과 부두르를 가두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의 반지는 그저 장신구에 불과했고 그들의 말은 미치광이의 헛소리였으며 두 사람 모두 돌탑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몰이해라는 차가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혹독하게 감금된 채 길고 고통스러운 몇 달이 지났습니다. 왕자 카마르 알자만은 아름다운 낯선 여인에 대한 불타는 갈망으로 절망 속에서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병은 육체가 아니라 타오르는 심장에 숨어 있었기에 학식 있는 의사들도 그를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청년은 아버지가 그를 수색하러 절대 보내주지 않을 것임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한때 자유만을 소중히 여겼던 왕자는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두운 밤의 장막 아래
그는 충실한 늙은 하인의 도움으로 경비병을 속이고 난공불락의 궁전에서 몰래 탈출했습니다. 도망자는 약간의 금과 무엇보다 중요한 비단끈에 매달린 우아한 여성용 반지를 가져갔습니다. 그는 후계자의 비단을 거친 방랑자의 망토와 맞바꿨습니다. 아버지의 왕관은 그의 가슴에서 고동치는 얇은 금반지에 비하면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각, 머나먼 섬의 왕국에서 부두르 공주 역시 지긋지긋한 황금세장에 갇혀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호한 아버지가 낯선 반지를 가진 이름 없는 청년을 찾기 위해 그의 강력한 배들을 결코 보내지 않으리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부두르는 진정으로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자존심 강한 처녀로서는 전례 없는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그녀는 수세기에 걸친 관습에 대담하게 도전하며 화려한 머리카락을 무자비하게 자르고 젖 형제이자 충실한 하인인 마르주안의 남성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깊은 밤, 그녀는 그와 함께 몰래 성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의지 없는 공주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찾아 나선 용감하고 이름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녀는 배를 부두에 묶어두는 밧줄을 끊어내듯 자신의 따은 머리를 잘라냈고 남성복을 입고 자신의 사랑을 위한 기사가 되었습니다. 만나는 상인에게 우아한 반지를 낀 초인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처녀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잔인한 비웃음 뿐이었습니다. 그 사이 남장한 용감한 부두르는 배의 흔들림과 사나운 폭풍에 고통받으며 상선을 타고 거친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낯선 나라의 항구에 들어설 때마다 그녀는 모두에게 무거운 반지를 보여주었지만 아무도 그 낯선 인장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무자비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행복은 닳아 해지고 금은 줄어들었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 있는 고집스러운 희망은 그 첫 번째 마법 같은 밤처럼 여전히 밝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뜨거운 사막의 모래에서 그녀의 흔적을 찾았고 그녀는 거친 대양의 파도 속에서 그의 돛을 찾았으며 그들 사이의 온 세상은 그저 거대하고 공허한 이별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지루하고 힘든 항해 중 어느 날 용감한 부두르의 상선이 끔찍한 폭풍에 휘말렸습니다. 무자비한 파도가 허술한 배를 산산조각냈습니다. 으르렁거리는 혼돈 속에서 소녀는 그녀의 유일한 보호자이자 충실한 친구인 마르주안을 영원히 잃고 말았습니다. 기진맥진한 부두르는 무자비하게 낯설고 거친 해안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녀는 순식간에 남은 재산, 조력자, 높은 신분 등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적대적이고 잔인한 세상에 완전히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그녀의 남성복이 그녀를 구했습니다. 만약 황량한 해안의 탐욕스러운 약탈자들이 자기들 앞에 있는 사람이 홀로 남은 공주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녀의 운명은 끔찍했을 것입니다. 거친 남성의 모습은 그녀가 살아남아 고집스럽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바다는 그녀의 마지막 남은 충실한 친구를 앗아가고 그녀를 낯선 해안에 홀로 남겨두었으며
그곳에서 그녀의 주된 보호막은 마법이 아니라 그녀가 입은 겉옷의 거친 남성용 직물이었습니다. 끔찍한 난파에서 살아남은 후 찢어진 남성복을 입은 용감한 부두르는 고집스럽게 발걸음을 옮겨 부유한 항구 도시 에본의 높은 성문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이방의 왕자 카마르라는 가짜 이름으로 자신을 용감하게 소개했습니다. 비참한 누더기 차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타고난 고귀함, 훌륭한 교양, 그리고 눈부신 아름다움은 즉시 감탄한 시민들의 면밀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자존심 강한 처녀는 구걸하기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시끄러운 시장에서 그녀는 유리한 무역과 희귀한 언어에 대한 깊은 지식으로 노련한 상인들을 쉽게 놀라게 했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신감 넘치는 말투로 엄격한 경비병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비범하고 지혜로우며 아름다운 청년에 대한 소문은 왕궁까지 순식간에 날아갔습니다. 그녀는 거지의 누더기를 입고 도시에 왔지만 그녀의 말은 금보다 더 밝게 빛났고, 이내 온 시장이 어린 나이를 뛰어넘는 지혜를 가진 이방의 왕자에 대해 속삭였습니다. 시끄러운 시장의 소문은 이방인을 순식간에 호화로운 왕자의 방으로 직접 이끌었습니다. 소문에 호기심이 생긴 에본의 늙은 왕은 즉시 그 신비로운 청년을 궁정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용감한 부두르는 깊은 존경심을 갖추면서도 두려움 없이 군주 앞에 섰습니다. 손님을 시험해보고 싶었던 통치자는 그의 백발 현자들도 수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몇 가지 가장 복잡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두 상인의 분쟁을 공정하게 심판하는 방법과 끔찍한 가뭄을 이겨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궁정에서 얻은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변장한 공주는 흠잡을 데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해결책은 놀랍도록 공정하고 지혜로우며 틀에 얽매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온 공정은 카마르 왕자의 눈부신 언변에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날카로운 지성은 숙련된 선장이 매듭을 풀듯 국가적 음모에 얽힌 실타래를 똑같이 쉽게 풀어내어 늙은 조언자들을 경외감에 찬 침묵 속에 남겨두었습니다. 감탄한 노인은 이 청년을 자신의 최측근 조언자로 엄숙히 임명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지혜로운 카마르의 모습을 한 용감한 부두르는 에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름다운 딸 하야트 외에는 아들이 없었던 늙고 병든 왕이 갑자기 그가 가장 총애하는 조언자를 불렀습니다. 나는 너의 지혜를 보았다, 내 아들아, 하고 군주가 엄숙하게 말했다. 나는 내 왕국을 믿을 수 있는 손에 맡기고 싶다. 그러니 너에게 내 왕자와 내 외동딸의 손을 제안하노라. 부두르는 완전한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녀는 여자였기 때문이다. 가짜 청년은 자신의 부족함과 끝나지 않은 일들을 핑계로 필사적으로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통치자는 단호했다. 거절은 치명적인 모욕, 피할 수 없는 감옥행 또는 끔찍한 처형을 의미했으며, 이는 진짜 연인을 찾을 그녀의 아주 작은 기회조차 영원히 빼앗아갈 것이었다. 수천 명의 왕자들이 꿈꾸던 왕관은
그렇게 그녀에게 가장 끔찍한 저주가 되었고, 가장 위대한 영광은 그녀의 비밀 위로 닫혀버린 덫으로 변했다. 절망적인 상황을 깨달은 부두르는 결혼에 동의했지만 죽은 가족을 향한 애도를 이유로 소박한 결혼식을 부탁했다. 왕은 동의했다. 결혼식 직후 새로운 공동 통치자는 에본 도시의 통치권을 훌륭하게 장악했다. 하지만 첫날 밤이 다가왔다. 하야트 공주와 단둘이 남게 되자 부두르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마법의 밤, 진들의 논쟁, 반지, 그리고 그녀가 찾고 있는 아름다운 왕자 카마르 알자만에 대한 놀라운 진실을 밝혔다. 고백을 들은 하야트는 분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부두르의 용기와 그녀가 걸어온 길의 낭만적인 면모에 진심으로 감탄했다. 공주는 영원히 비밀을 지키겠다고 맹세했다. 두 여자는 늙은 왕 앞에서 사랑하는 부부의 역할을 연기하기로 합의하며 충실한 친구가 되었다. 그날 밤 왕의 침소에는 열정도 거짓도 없었으며 오직 하나의 위대한 비밀과 진정한 사랑의 힘에 대한 깊은 감탄으로 뭉친 두 여자만이 있을 뿐이었다. 용감한 부두르가 부유한 도시를 성공적으로 다스리는 동안 불행한 카마르 알자만은 길고 험난한 방랑을 계속했다. 그는 험준한 산과 타는 듯한 사막을 가로지르며 수천 리그를 걸었다. 한때 화려했던 그의 옷은 비참한 누더기로 변했고 신발은 오래전에 닳아 없어졌으며 아름다웠던 얼굴은 무자비한 태양 아래 검게 타버렸다. 탐욕스러운 도적들은 청년을 잔인하게 약탈하여 마지막 남은 금마저 빼앗아갔다. 강력한 왕좌의 후계자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피투성이가 된 그림자뿐이었고 그의 유일한 보물은 낡은 끈에 매달려 심장 바로 옆에 있는 희망, 즉 연인의 우아한 반지뿐이었다. 마침내 끝없이 지치고 굶주린 방랑자는 엄청난 고생 끝에 웅장한 에본의 높은 성문에 다다랐다. 그는 이 장엄한 도시를 지혜롭게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가 모든 것을 영원히 잃게 만든 그 소녀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지친 카마르 알자만은 부유한 도시 에본으로 들어갔다. 그는 그저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일자리가 절실히 필요했다. 더러운 방랑자에게서 고귀한 왕자를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청년은 거대한 왕궁의 높은 성벽으로 다가가 어떤 일이든 달라고 겸손하게 부탁했다. 늙고 퉁명스러운 수석 정원사는 가난한 거지에게 연민을 느껴 딱딱하게 굳은 빵 한 조각과 좁은 헛간에서의 초라한 잠자리를 대가로 그를 조수로 받아들였다. 예전에는 힘든 노동을 전혀 알지 못했던 왕자의 손은 이제 순종적으로 땅을 파고 물을 나르고 마른 나뭇가지를 잘라냈다. 왕실의 호를 쥐기 위해 창조된 손은 이제 무거운 삽자루에 긁혀 피가 났고 그의 연인이 왕자에 앉아있는 바로 그 궁전의 웅장한 정원에서 남의 장미에 땀을 흘리며 물을 주었다. 끝없는 우울한 잿빛에 고된 노동의 몇 주가 지났다. 어느 날 지친 카마르 알자만은 거대한 플라타너스 나무의 시원한 그늘 아래에 앉아 쉬고 있었다. 갑자기 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나뭇가지 위에서 큰 새 두 마리가 맹렬하게 싸우고 있었다.
한 마리가 다른 한 마리를 무자비하게 쪼아 죽였고 숨이 끊어진 몸뚱이는 무겁게 땅으로 떨어졌다. 그때 맑은 하늘에서 세 번째 유난히 아름다운 새 한 마리가 부드럽게 내려왔다. 아마도 청년을 돕기로 결심한 페리 마이무나 본인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부리에 신비롭게 빛나는 뿌리를 조심스럽게 물고 있었고 그것을 죽은 새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충격에 빠진 왕자의 눈앞에서 죽은 생명체가 순식간에 살아났다. 그것은 기쁘게 깃털을 털었고 세 마리의 새는 모두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으며 그 경이로운 뿌리는 고스란히 남겨졌다. 그림자가 새벽 앞에서 물러나듯 죽음은 생명 앞에서 아주 쉽게 물러났고 불가능에 대한 작고 빛나는 증거만을 풀밭 위에 남겨두었다. 카마르 알자마는 빛나는 마법의 뿌리를 줍기 위해 다가갔다. 하지만 방금 전까지 경이로운 새가 누워있던 그의 발밑에 푸석푸석한 흙이 갑자기 예기치 않게 가라앉았다. 그는 얕은 구덩이로 떨어졌는데 그곳은 거대한 나무의 굵은 뿌리 바로 아래에 있는 오래되고 잊혀진 지하 은신처로 향하는 비밀 입구였다. 그 안에서 놀란 청년은 구리로 덮인 무겁고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다. 낡은 자물쇠를 부수고 조심스럽게 뚜껑을 연 그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상자는 고대의 금화, 보석, 그리고 화려한 장신구들로 가득 차 있었다. 가장 밑바닥에는 엄청난 국가적 가치를 지닌 물건이 놓여 있었다. 에본 도시 설립자들의 고대 인장이자 왕권의 신성한 상징이었다. 고귀한 왕자는 이 부유한 도시를 다스리는 왕에게 정당하게 속한 헤아릴 수 없는 가치의 보물을 우연히 발견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땅이 갈라진 것은 그를 삼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직함이 탐욕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증명할 사람을 수세기 동안 기다려온 보물을 내어주기 위해서였다. 보물을 발견한 카마르 알자마는 그것을 자신이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단 1초도 하지 않았다. 그의 왕실 교육과 타고난 명예는 잔혹한 궁핍함을 쉽게 이겨냈다. 청년은 낡은 상자에서 가장 귀중한 물건인 에본 통치자들의 고대 인장을 챙겨 단호한 걸음으로 수석 정원사에게 향했다. 그는 놀란 노인에게 정중하게 부탁하여 위대한 카마르 왕에게 발견된 보물에 대해 즉시 보고해달라고 했다. 이 거지는 고대의 관습이 엄격하게 요구하는 대로 신성한 보물을 직접 손에서 손으로 전해주고 싶다며 개인적인 아련을 고집했다. 남루한 조수의 믿을 수 없는 정직함에 깊은 감명을 받은 정원사는 서둘러 궁전으로 향했다. 금은 그에게 집으로 가는 배를 사줄 수도 있었지만 그는 이방의 땅에서 발견한 세상의 그 어떤 보물로도 명예를 팔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왕관을 쓰고 남성복 차림으로 화려한 왕좌의 방에 앉아있던 부두르는 정원사를 들여보내라고 명령했다. 지친 카마를 알자마니 들어왔다. 그는 창백하고 기진맥진했으며 더러운 누더기를 입고 있었다. 그의 아름다운 얼굴은 자라난 수염과 먼지층에 가려져 있었다. 청년은 감히 왕을 올려다보지 못한 채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부두르에게는 그의 자랑스러운 자세와 낯익은 어깨선에 던진 단 한 번의 시선만으로도 충분했다.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즉시 온 존재를 다해 그 거지가 마법의 꿈속에 나타났던 바로 그 청년임을 알아보았다. 그녀의 내면에서 맹렬한 폭풍이 일어났다. 그녀는 왕좌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치며 그의 목에 매달리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다. 하지만 안 되었다. 주변에는 조언자들, 경비병, 그리고 하얏트 공주가 있었다. 그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얼음 같은 평정심을 유지해야만 했다. 먼지와 누더기층 아래에서 사랑으로 가득 찬 그녀의 눈은 즉시 유일하게 중요한 이름을 읽어냈고, 그녀는 심장은 너무나 큰 소리로 비명을 질러 온 홀이 그 외침을 듣지는 않았을까 두려워했다. 모든 의지를 끌어모아 부두르는 진짜 왕에게 걸맞게 자신의 목소리를 평온하고 권위 있게 내도록 만들었다. 그녀는 보물에 대한 소식을 자비롭게 받아들이고 정원사의 정직함을 후하게 칭찬했다. 카마르 알자마는 젊은 통치자에게서 여전히 자신의 연인을 알아보지 못한 채 순종적으로 보물을 발견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의 지친 시선은 바닥을 맴돌았고 처녀의 변장은 결점 없이 완벽했다. 최종적으로 확신하기 위해 부두르는 시험을 해보기로 결심했다. 나는 네가 비록 누더기를 입고 있지만 고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겠다. 하고 그녀는 지나가는 말처럼 말했다. 너의 목소리는 평민의 말투와 같지 않다. 말해보아라. 고향에서 가져온 기념품 같은 것은 없는가? 네 가슴에 보이는 그 끈은 무엇이냐? 그녀는 마치 날씨를 묻듯 그토록 무심하게 질문을 던졌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그의 대답의 첫 소리가 들리자마자 밖으로 뛰쳐나갈 준비가 된 새 한 마리가 파닥거리고 있었다. 끈에 대한 질문을 들은 왕자 카마르 알자마는 심하게 몸을 떨었다. 그에게 그것은 가장 신성하고 고통스러운 비밀이었다. 그는 망설였지만 감히 젊은 왕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피투성이가 된 떨리는 손으로 방랑자는 더러운 누더기 아래에서 가느다란 비단끈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 위에는 반짝이는 보석이 박힌 우아한 여성용 반지가 밝게 빛나고 있었다. 깊은 슬픔과 함께 청년은 조용히 말했다. 오, 군주이시여. 이것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온 세상을 헤매며 찾고 있는 그로 인해 왕국과 이름마저 잃어버린 초인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제 유일한 사랑의 반지입니다. 부두르는 즉시 자신의 반지를 보았고 그녀의 마지막 의심은 순식간에 흩어졌다. 그는 마치 이제는 오직 하나, 멀고도 닿을 수 없는 목표만을 위해 뛰고 있는 심장 그 자체를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그토록 소중하게 이 반지를 보여주었다. 눈물과 목소리의 떨림을 간신히 참으며 부두르는 정원사에게 일어서 라고 명령했다. 너의 정직함은 가장 위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하고 그녀는 왕의 자비로움으로 말했다. 나는 누더기 아래에 숨길 수 없는 고귀한 영혼을 보았다. 그녀는 경비병에게 손님을 가장 좋은 방으로 안내하여 향기로운 목욕탕에서 씻기고 왕자에게 어울리는 화려한 옷을 입히라고 명령했다. 오늘 저녁
그녀는 엄숙하게 선언했다. 너는 내 개인적인 공간에서 열리는 비공개 연회의 특별한 손님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사랑 이야기를 듣고 싶다. 왕의 갑작스러운 자비에 압도된 카마르 알자마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 순종적으로 경비병과 함께 물러났다. 그녀가 그에게 비단과 벨벳을 입히라고 명령한 것은 거지를 포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의 모든 웅장함을 갖추고 그녀 앞에 나타나야 할 왕자를 위해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고대하던 저녁이 되었다. 씻고 고 화려한 옷을 입어 예전의 체격과 눈부신 아름다움을 되찾은 카마르 알자마는 떨리는 마음으로 에본 왕의 개인적인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부드럽게 깜빡이는 촛불만이 비추고 향기로운 향으로 가득 찬 신비로운 어스름이 감돌고 있었다. 그곳에는 경비병도 하인도 없었다. 방의 한가운데 손님을 등지고 열린 창문가에 우아한 형체가 서 있었다. 그녀는 남성복이 아니라 별과 초승달이 수놓아진 흘러내리는 듯한 여성용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풍성하고 윤기 나는 머리카락이 폭포수처럼 어깨로 쏟아져 내렸다. 카마르 알자마는 감히 침묵을 깰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당혹감에 굳어버렸다. 그 형체가 천천히 돌아섰다. 수년 동안의 변장을 벗어던지고 한때 불멸의 진들이 위대한 논쟁을 벌이게 만들었던 그 신성한 아름다움으로 빛나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부두르였다. 그가 왕관을 쓴 엄격한 통치자를 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그곳에는 부드러운 달빛으로 짠 드레스를 입은 소녀가 서 있었고 이 변화는 진의 그 어떤 마법보다 더 경이로웠다. 하마르 알자마는 벼락을 맞은 듯 서 있었다. 그는 꿈속에서 자신을 따라다니고 사막을 건너게 했던 바로 그 얼굴을 보았다. 청년은 이것이 무더운 신기루가 보낸 또 다른 잔인한 환영이자 악의적인 환각일까봐 두려워 단 한마디도 내뱉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아름다운 부두르는 어떤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녀의 빛나는 눈은 행복과 애정의 뜨거운 눈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얼어붙은 연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소녀는 부드럽게 손을 들어 올렸고 아침에 그가 했던 것만큼이나 조심스럽게 자신의 손가락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에는 할레드 왕국의 왕실 인장이 찍힌 그의 무거운 남성용 반지가 밝게 빛나고 있었다. 이 놀라운 순간 카마르 알자마는 모든 것을 완전히 깨달았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끼워진 금반지는 끊어진 그들의 운명의 사슬을 하나의 끊어질 수 없는 원으로 이어주는 마지막 잃어버렸던 연결고리가 되었다. 반지는 마지막 고통스러운 의심을 허물어뜨렸다. 이 거룩한 순간에 형언할 수 없는 위대함 앞에서 모든 말은 완전히 불필요하고 무의미해 보였다. 수천 리그의 거리, 먼지 투성이의 길, 참을 수 없는 굶주림, 끔찍한 난파, 궁정의 음모, 기나긴 이별의 세월과 먹먹한 절망. 이 모든 것들이 단 하나의 빛나는 순간 속에서 흔적도 없이 지워졌다. 연인들은 순식간에 서로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그들은 잔인한 운명이 다시 그들을 떼어놓으려 할까봐 공황 상태에 빠져 두려워하듯 미친 듯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들의 뺨에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쁨, 깊은 안도감, 그리고 절대적이고 정화되는 카타르시스의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믿을 수 없을 만큼 길고 험난했던 그들의 여정은 마침내 무사히 끝났고 그들은 서로를 되찾았다. 그들의 포옹 속에서 사막의 모든 마일과 바다의 모든 폭풍이 불타버렸고 기나긴 이별의 세월의 재만 남아 그 속에서 그들의 절대적인 행복이 부활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남성복을 입었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부두르는 화려한 왕자의 방으로 온 궁정과 늙은 왕을 소집했다. 왕자의 화려한 옷을 입은 카마르 알자만이 그녀 곁에 자랑스럽게 서 있었다. 부두르는 용감하게 입을 열었다. 놀란 군중들 앞에서 그녀는 왕관을 벗고 머리를 풀며 모두에게 위대한 비밀을 밝혔다. 그녀는 카마르 왕자가 아니라 머나먼 섬에서 온 부두르 공주라는 것이었다. 소녀는 그들의 마법 같은 만남, 기나긴 이별,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재회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할레드 왕국의 합법적인 후계자인 카마르 알자만 왕자를 자신의 진정한 연인으로 궁정에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그녀는 생존을 위한 전투에서 자신에게 단지 무거운 투구에 불과했던 왕관을 내던졌고 에본의 왕이 아니라 자기 자신 마음의 여왕으로 그들 앞에 섰다. 늙은 왕은 처음에는 대담한 속임수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분노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기나긴 사랑과 험난한 시련에 대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고 노인은 눈에 띄게 누그러졌다. 그는 그들에게서 교활한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위대한 서사시의 진정한 영웅들을 보았다. 게다가 지혜로운 부두르는 그의 도시를 참으로 훌륭하고 공정하게 다스려왔다. 아름다운 하야트 공주가 서둘러 앞으로 나와 아버지에게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애원했다. 이 기쁜 날,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충실한 하인 마르주안이 갑자기 궁전에 도착했다. 그의 각별한 고귀함과 무한한 충성심을 본 통치자는 이 훌륭한 청년과 자기 딸의 결혼을 큰 기쁨으로 축복했다. 그리고 늙은 왕은 자신의 왕좌 바로 앞에서 펼쳐진 동화에 분노는 나쁜 보상의 것임을 깨닫고 사형 집행인 대신 성직자를 불렀다. 마침내 자유를 얻고 더없이 행복해진 카마르 알자만과 부두르는 즉시 할레드 왕국과 머나먼 섬에 있는 부모님께 상세한 편지를 썼다. 가장 빠른 말을 탄 충실한 전령들이 전 세계를 향해 순식간에 달려갔다. 자식들이 미쳤거나 죽었다고 생각하며 오랜 세월 위로할 수 없는 애도 속에 있던 두 궁정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에 휩싸였다. 그들은 자녀들의 기적적인 생존과 다가오는 결혼 소식을 큰 환희로 받아들였다. 늙은 왕들은 도망자들의 오래전 탈출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위대한 통합의 성대한 축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편지는 평화의 하얀 비둘기처럼 날아올라 너무나 오랫동안 살아있는 자녀들을 애도했던 두 왕국에 그 날개로 치유를 실어 날랐다. 머지않아 새 왕국의 귀족 손님들이 모인 가운데 화려하고 장엄한 결혼식이 열렸다. 카마르 알자만과 부두르는 그들의 영토를 하나의 거대하고 번영하는 제국으로 영원히 통합하며 위대한 통치자가 되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지혜롭고 더없이 행복하게 다스렸다.
길고 험난했던 시련은 그들에게 위대한 인내심과 진정한 정의를 영원히 가르쳐 주었다. 그들의 놀라운 이야기는 고대 동방의 주요 전설이 되었다. 두 마음이 서로를 진심으로 믿는다면 진정한 사랑은 그 어떤 거리도 극복하고 캄캄한 절망을 이겨내며 강력한 진들의 마법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전설은 말해준다. 이렇게 왕자와 공주의 동화는 끝이 났고 사막과 바다를 지나 자신의 길을 찾아낸 진정한 사랑의 불꽃 앞에서는 별을 불태우는 정령들조차 아무런 힘이 없음을 증명했다.